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그 6평 직전 6월 엄슬리 가이드 시작할 건데요. 아마 제가 이거를 좀 빨리 업로드를 해달라고 좀 부탁은 드려볼 거고, 이게 업로드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가 이거 왜 5월에 업로드를 좀 하냐면, 예,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도 6평 직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좀 가이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요거를 찍고 있는 중이고, 차후에 6평 지나고 나서 6평 시험을 보고 총평하면서 엄슬리 가이드 새로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은 6평 전후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하는가, 이제 그걸 조금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실 뭐 시간이 뭐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사실 다음 주가 시험이라서 그죠? 네, 일단은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에는 뭘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일단 찍는 시점 기준 거의 거진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일주일 남았는데 그 딱 일주일 남았을 거예요. 아마 그 업로드가 되면 한 6일, 5일쯤 남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건데 이거야. 내가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접근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어, 제가 앞에서 사실 5월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6평은 6평대로 흘러가게 돌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이건데요. 자, 공부에 관해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6평을 대비하겠답시고 무언가의 학습을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요. 학습을 한대. 뭘 위해서? 6평 대비를 위해서. 6평 대비 때문에 뭐 제가 모자란 부분을 복습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던 거 하셔야 돼요. 그냥 쭉 가던 거 가. 뭐 그 정도 하고 뭐 그나마 실전 모의고사 정도 한두 개 정도 뭐 조금 얹어주는 정도로 그냥 시간 관리상 그 정도만 하는 거지. 그냥 평소 공부하시던 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특히나 지구과학은. 그러니까 이런 6평 대비를 위한 공부보다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실제 수능에서의 루틴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가서 제가 8월, 9월 넘어가서도 좀 누누이 말씀을 드릴 내용이지만 의외로 수능 시험장은 머리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좋더라도 잘 못 볼 수 있는 게 수능이고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도 생각보다 시험이 물론 미친 듯이 잘 나오진 않아요. 운이 좋으면 잘 나오겠지만. 근데 어, 어느 정도 머리에 비례하는 경향성은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머리가 좋다고 무조건 똑똑하다고 무조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스탠스, 그날의 나의 기분, 그날의 뭐 예를 들어서 가다가 막 갑자기 차 사고가 났다든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이 벌어졌을 상황도 있죠. 물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봐봐.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혹은 내가 긴장은 해요. 수능 시험장 가서 긴장할 거고 6평 가서도 긴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6평 시험장에 가서든 수능 시험장에 가서든 긴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랑 현재 내가 공부하는 양에 맞춰서 성적을 받으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 날은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내가 기계적으로 이 상황들을 쫙 연출을 해줘야 돼요. 그 루틴을 만드는 게 6평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야. 임상실험하라는 뜻이에요. 뭘 임상실험하는 거야? 8시 40분? 아니, 일어난 순간부터, 아니, 전날부터 일어난 순간, 그 다음에 시험장 들어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의 전체적인 루틴이 어떻게 돼야 될까를 고민하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학습적인 부분은 사람마다 다른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제가 막 왈가왈부할 건 아니에요. 하시던 거 하세요. 본인의 계획에 맞춰서 가시면 되고 6평까지 피크 끝내겠다. 아주 좋죠. 근데 6평까지 피크 못 끝냈다. 괜찮아요. 나중에 끝내면 되지.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루틴을 못 만들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막 애들하고 히덕 거리고 놀고 전날에 막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모의고사를 보는 상황은 전부 다 임상실험입니다.
전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모든 시험 당일, 시험 전날 그 상황들에 대한 대비가 다 돼야 돼요. 진짜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어떤 것들을 들고 갈 것인가, 하물며 내가 어떤 밥을 먹을 것인가 마저도 맞추셔야 돼요. 선생님 급식 먹을 건데요. 아니 그건 평가원이고 수능시험장에서 급식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뭘 들고 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나 같은 경우에 비염이 좀 있었어가지고 비염약을 먹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찬찬히 하나씩 고민하는 거예요. 당장 고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천천히 고민하시면 돼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장소에서 내가 이 시간에는 요런 것들을 볼 거고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이런 거야. 1교시 시작하기 전에 8시 10분이에요. 7시 한 50분쯤, 7시 반쯤 도착해요. 8시 10분까지 이거 뭐 할 건데요? 잘 거야? 자도 돼요. 괜찮아요. 자도 되는데 잠을 잘 때도 어떻게, 잠 잘 거야. 자. 괜찮아. 선생님 예열지문 안 봐도 될까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건. 예열지문을 안 봐도 되는 거고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대신 보는 게 더 좋다면 보는 게 맞고요. 안 보고 그냥 자는 게 좀 더 내 신상이 이롭다 싶으면 그냥 자는 게 낫고요. 물론 아무래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그죠?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도 영어를 볼 것인지 아니면 탐구를 볼 것인지 아니면 한국사를 볼 것인지 도 정해야죠. 그죠? 그래서 밥을 먹는 동안에 뭘 할 것인지 그걸 계속 정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에헤 밥 선생님이 밥 좀 덜 먹으래 그런 거 말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 시간에 뭘 할 건지를 고민을 해보자고. 지금 당장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잖아요. 그 시간에 지금 얼마큼 시간이 남는지 재보라는 거예요. 봐봐. 내가 이걸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첫 평가원 시험이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야. 점심시간부터 점심시간 쫙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영어 시작하기 전까지 영어가 1시 13시 10분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얘가 12시 언제야? 12시 10분에 끝나잖아요. 딱 60분 있잖아. 그럼 그 60분 동안의 패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을 하라고. 그 자리에서. 왜? 안 가면 모르거든. 근데 이제 지금 어차피 3월하고 5월은 기억이 잘 안 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매 쉬는 시간 이걸 확인하시고 특히나 이제 뭘 느낄 거냐면 그러면은 진짜 재밌는 건데 생각보다 쉬는 시간이 짧다는 걸 느껴요. 30분이 되잖아요. 아닐걸? 뭐 정리하고 뭐 꺼내오고 상당히 시간이 부족해요.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얼마 정도의 시간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가. 왜냐면 패턴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그리고 이제 6평이 이건 나중에 할 얘기긴 한데 선생님 6평 성적이 나왔는데 6평 성적이 예전보다 떨어졌어요. 예전보다 올랐어요. 자,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6평은 6평이고요. 교육청은 교육청이고요. 사설은 사설이에요. 너 지금까지 봤던 시험 네 성적 아닐 수도 있어요. 6평 성적부터가 좀 제대로 나온 성적이 있어요. G1 한정이에요. G2는 지금 성적 네 성적 아니에요. 100%. 왜? 전범위 아니거든. 천재 빠졌거든. 그지? 이거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로 두는 거지 모의고사 성적이 올랐네 떨어졌네 뭐가 중요합니까? 3월 학평 성적이 수능까지 간대요. 갈 수도 있죠.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가요. 진짜야. 어느 경우에 공부를 그냥 적당히 하면. 열심히 하면 오르죠. 안 하면 떨어지고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마인드는 3월 학평, 5월 학평에서 내가 성적이 어땠니? 이런 건 안 중요해요. 6평은 6평대로 애쓰시고요. 패턴 확인하시고요. 그날, 당일날, 전날 뭐 할 건지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지. 지구과학은 가서 뭘 볼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개념 필기노트를 보통 들고 가시겠죠? 아무래도. 필기노트 들고 가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정리를 했나요는 뭐냐면 틀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오답을 했나요? 사실 이건 아니에요. 틀린 문항에 대한 오답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 X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정리하는 거는 6평을 대비한 느낌이잖아.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러면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 뭘 들고 갈 건지 생각을 해보자고. 개념 필기노트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틀린 문항 오답 했어. 선생님 안 했는데요? 그럼 이제 다른 거 뭐 있을까? 자, 뭘 들고 갔으면 좋겠냐면
지금까지 실수했던 건 좀 체크하시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뭘 거꾸로 봤어. 엘리뇨 라니아 거꾸로 봤어. 가나를 거꾸로 봤어. 크다 작다 거꾸로 봤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상태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그걸 바보 노트라 그러는데 솔직히 바보 노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바보 노트가 아니고 원래는 그러니까 왜 채점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봐봐. 채점을 했어. 근데 틀렸어. 나 이걸 내가 거꾸로 봤어. 그때 나오는 그 육두문자가 있잖아요. 뭔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저는 실제로 실수를 정리할 때 그 노트를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그걸 이제 들고 다녔는데 제 머릿속에 그 노트의 이름은 이제 이거였는데 좀 더 격한 이제 좀 더 이제 좀 더 이제 센 발음으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거를 정리해 놓는 거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그게 누적되고 내가 실수했던 포인트라든지 내가 어떤 걸 몰랐더라든지 내가 어떤 까먹었다든지 이것들을 좀 정리해 놓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자료를 볼 때 어떤 실수를 했는가? 문장을 볼 때 어떤 실수를 했는가?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무슨 실수를 했는가를 정리하는 거예요. 문제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내 실수를 정리하는 거지 문제를 꼼꼼하게 적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그냥 문제 베껴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필사를 해. 알죠? 그래서 정리하라는 건 개념을 정리하라. 뭐 그것도 좋아요. 백지 뭐 이런 거 복습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슬슬 정리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왜? 8월 넘어가고 9월 넘어가잖아요. 정리 못해요. 시간이 없거든. 너무 많거든. 지금부터 슬슬 정리해줘야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리 안 할 거 알아요. 9월달에 다시 한번 말해줄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럴까요? 거봐 내가 뭘 했냐? 이럴 거예요. 정리해서 6평 시험장에 들고 가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시간 없으니 차근차근 한번 구경은 해봅시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죠. 선생님 EBS를 제가 안 했는데 어떡하죠? 자, 믿음을 가져갑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신포도 알죠? 신포도 알죠? 여우 입장에서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무슨 의미야? 수특을 풀지 않았어. 어떡하지? 괜찮아요. 어차피 연계돼도 난 모를 거야. 그냥 피지컬로 풀어야겠다. 자, 그 마인드입니다. 알겠죠? 풀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풀었다는 건 어쨌든 간에 내 학습 계획에 맞춰서 했다는 거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근데 이런 학습 계획에서 내가 수능 특강이 없었어. 수특을 못했어. 그래서 어떡하죠? 망한 거 아닌가요? 자, 마인드셋이 잘못됐어요. 수특을 풀지 않아도 맞을 생각을 해야지. 연계되는 거랑 그 문제, 이게 내신이랑 다르단 말이야. 연계되는 건요, 그 문제를 그냥 봐도 풀 수 있으니까 연계예요. 연계되면은 선생님 무조건 이득인가요?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수특 몇 번 풀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느껴질 것인가? 뭐 한두 문제 느껴지겠지. 근데 안 그렇다니까? 수특은 그저 평가원이 한 번 정도 공인해준 문제집이라는 것 이외에는 딱히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 지구과학은 기본적으로 자료들이 여러 종류가 나오니까 그걸 보는 의의라도 있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가져간다? 만약에 풀지 않았다 어떡할 거냐? 아 괜찮아요. 어차피 연계됐어. 난 못 풀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내 피지컬로 제껴야 돼요. 방법 없어요. 알겠지? 굳은 믿음을 가져갑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괜찮을 거라고.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원 전에는 일단은 봐라.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그걸 들고 가서 보는 게 좋겠다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날, 당일날 어떻게 할 건지를 전날부터 한번 고민을 해봐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걸 볼 수 있을까? 지구과학 말고 전 과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지구과학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끝났어요. 이제 시험이 딱 끝났습니다. 그러면 8시 10분, 8시 40분부터 이제 5시까지 쭉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정리가 탕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럴 거예요. 뭐 그날 오답해라 이런데 오답까지는 좀 그래도 일단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적을까 말까 하다가 일부러 좀 여기다 얘기할게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얘들아 모의고사 성적은 모의고사 성적이다. 모의고사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자, 잘 들어봐요.
제가 방금 3월하고 5월 성적 의미 없다 그랬죠. 사실 그거랑 결은 비슷한 건데요. 잘 생각해보자. 모의고사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마라라는 문장은요. 나는 진짜 이 문장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진짜 이 문장 진짜 개 싫어하는 게 왜인 줄 알아요? 야, 너 같으면 시험 잘 보면 기분 좋고요. 시험 안 보면 기분 나쁘죠, 당연히. 시험 못 봤어요. 그럼 기분이 뭐 같죠?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생각을 해봐. 시험을 기껏 내가 6평 그래도 신경 써야 되는 시험이잖아. 신경 써서 시험을 봤어. 근데 생각보다 잘 봤어. 성적 괜찮은 것 같아. 올라왔어. 와, 기분 완전 날아갈 것 같죠? 와, 됐다. 그럼 그날은 기분 개 좋은 거예요. 엄마한테 칭찬 받고 성적 올랐다. 와,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시험 못 봤어요. 등급이 커졌어요. 등급이 작아진 게 등급이 커졌어. 등급 더한 게. 그러면 다 죽여버리고 싶죠. 눈앞에 있는 새끼를 다 죽여버리고 싶죠, 그냥. 거슬리죠, 그냥. 내 눈앞에 다 거슬리지. 기분 나쁘지, 당연히.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진짜 뭐 같죠. 근데 그걸 일일비하지 말라 그래.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잘 들어. 그 당시의 상황에선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사람이잖아. 모의고사 성적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뭐랄까, 스테디한 그런 친구들은 다 뭐냐면 1번 공부를 진짜 겁나 잘하거나, 그냥 풀면 다 맞아. 실수 하나 했어. 실수했네. 다음에 실수하지 말지 뭐. 이게 재수없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와 그날 일찍 끝난 날 그냥. 뭔 말인지 알죠? 그거거나 아니면 근데 진짜 실제로 막 그냥 진짜 완전히 막 강심장이어서 묻어난 애들도 있긴 있어요. 가끔. 근데 그런 거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어쨌든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마당에 그 중간에 있는 이 시험이 당연히 의미가 있지. 내 감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일찍 빠져나오라고.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시험을 봤어요. 기분이 나빠요. 못 봤어. 그거 언제까지 가져갈 건데? 일주일 가져갈 거야? 2주 가져갈 거야? 2주 가져가 너 기말고사야. 기말고사 공부 안 할 거야? 고3? N수는? 그거 1, 2주 지나가면요. 여름방학이에요. 나중 되면은 재수생 기준으로는 6월 말 7월 초 저희 강릉대는 여름방학이란 말이야. 그럼 여름방학 동안까지 기분 나쁠 거냐고. 기분 나쁘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또 친구 만나러 다녀요. 또 친구 만나러 다니면서 또 뭐 하냐면 또 술 마시면서 야 또 뭐 내가 시험을 뭐같이 봐가지고 또 이거 내가 이걸 하는지 말는지 해야 할지 말할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 감정 언제까지 끌고 갈 건데. 저도 F거든요. 저 T 아니에요. 저 F예요. 놀랍게도. 그죠? 근데 그런 건 있어. 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시험 안 보고. 나 시험 못 본 적 있으니까. 근데 그거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적어도 이틀 안은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같이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6평 직후예요. 자, 직후라 함은 시험이 끝나자마자예요. 끝나자마자 얘를 지구과학이 제일 끝 시험이잖아. 그러면 복귀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복귀하라는 건 뭐냐면 그때의 8시 40분부터 내가 지금 이 현재 지구과학이 끝난 시점까지의 모든 상황을 전부 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정리하셔야 돼요.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다 해야 돼요, 이건.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지구과학 1을 풀고 2를 풀 때 저도 30분 재고 다 풀고 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를 내가 설명해 주잖아. 피크할 때도. 설명해 준 이유가 뭐냐면 나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피지컬로 문제를 풀었어. 그렇게 해서 피지컬로 풀었다 얘기해요. 발상적인 떠올림이 없었어도 피지컬로 풀었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발상 떠올림으로 풀었어. 그것도 말씀드릴 거고요. 와 진짜 개신기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경력이 기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하는 건 난 지구과학이고 니네한테 설명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지만 나는 좀 다르단 말이야 사실은. 왜냐면 난 지구과학만 하면 되잖아. 근데 니는 다르잖아. 국어에서도 수학에서도 영어에서도 한국사에서도 탐구에서도 내가 어떻게 했고 이 문제 풀 때 이걸 조금 어려워했는데 이걸 그래서 틀렸어. 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다. 그건 직후에밖에 못해요. 왜? 다음날 내가 까먹어요.
그럼 그때 막 감정이 휘몰아쳐요. 막 우와 씨 내가 왜 그랬지? 아씨 바본가? 아씨 어떡하지? 뭐 이렇게 돼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때 숨이 턱턱 막혔던 그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혹은 굉장히 술술 풀렸던 그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문제가 굉장히 잘 풀렸을까? 내가 어디서부터 봤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도 루틴의 일부예요. 시험 중간의 루틴을 그때의 감정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때로 못 돌아가요. 이 문제 처음 봤을 때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거든. 우리는 수능 시험장을 처음 갈 거고 그 시험지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날 거거든요. 그때 감정을 보여야 돼요. 그때 감정. 그걸 복기하는 거예요. 오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답이 아니에요. 오답은 나중에도 돼요. 오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오답도 그날 써라. 뭔 소리야. 오답은 해설 강의 보고 뭐 하잖아.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뭐야? 내가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뭐였을까?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왜 이 감정이 휘몰아쳤을까? 왜 갑자기 너무 어렵다 이런 그 답답함이 찾아왔을까? 찾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길래 맞았는가? 어떻게 접근해 틀렸는가? 어디서 내가 뭘 잘못 봤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고민하는 건 해설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해설은 나중에 봐도 되고 해설지는 나중에 봐도 돼요. 왜? 아이 우리가 풀어주는 거잖아. 그거는 해설 쇼를 보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했는지 보라고.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 바보같이 접근을 했는지 혹은 제대로 접근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것만 복기를 제대로 해놔요. 어디 적어도 되고요. 웬만하면 적으세요. 웬만하면 적으세요. 적은 게 나아요. 아니면은 녹음해놔도 돼요. 집에 혼자서 어때고 녹음하셔도 돼요. 보면서. 영상으로 찍어도 되고. 다 괜찮아요. 대신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해설을 보는 건데 이제 고민하는 건 이건데 이건 제가 나중에 6평 이후에 가이드 한번 다시 찍을 거지만 시간이 모자랐어요. 혹은 점수가 떨어졌어요. 다 그거는 보통은 정확도의 싸움이라서 정확도를 좀 높이는 작업을 나중에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30분을 맞추는 것보다 정확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푸시고요. 꼼꼼하게 푸시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피크에서 배웠던 모든 베스트에서 배웠던 모든 개념들을 다 합쳐서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하는 거냐면 해설 강의를 보면서 뭐 내 해설 강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엄기은이라는 존재와 내 풀컬을 타고 있으면 당연히 나랑 싱크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의 싱크와 너희의 싱크가 맞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접근하는 방식이 니네가 접근하는 방식이 돼야 되거든.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스스로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못 풀고 나중에서라도. 그러니까 해설 강의를 당장 바로 본다는 안 돼요. 분석이 다 끝나고 봐야지. 해설 강의를 보는 순간 여기에 매몰된다니까. 매몰되면 그게 끝이에요. 왜? 그럼 저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것도 뭐 되는 거야? 그럼 또 사후풀이 되는 거예요. 사후풀이가 아니고 그 시점이 어떻게 했는지 보라고. 알겠지?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늦게 찍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찍어요, 해설 강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6평의 의의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너 어떻게 가야 될지. 예를 들어 성적을 못 받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가이드를 잡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서 자료를 잘못 봤어. 개념을 거꾸로 봤어. 까먹었어. 다시 복습하면 되는 거고. 혹은 시간이 모자라. 그럼 가이드 나중에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니네가 어떻게 갈지의 가이드를 6평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제가 괜히 로드스타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를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6평 때는 특히나 그렇게 해야 돼요. 6평이 진짜 중요한 시험이에요. 6평을 기준으로 모든 게 바뀌어요. 왜? 너네만 어떻게 가야 될지, 너네 성적을 보고 너네가 어떻게 가야 될지가 결정이 나잖아요. 저도 저대로 어떻게 가야 될지가 결정이 나요. 이 시험을 가지고. 왜요? 6평이라는 시험을 기준으로 저희 커리큘럼 생각보다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 커리큘럼 생각보다 바뀔 수도 있어요. 6평 기조가 바뀌면. 내가 생각하는 기조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엔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사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뭔가가 바뀌었어. 뭐 바뀔 수 있잖아요. 흐름이 바뀌었어. 그러면 저희도 그것대로 가이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거는 수정된 가이드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문제들을 제공을 해야 될지를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6평이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에요. 9평은 진짜 실전으로 가야 되는 거지만 6평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에요.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어떤 루틴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길목을 제시해주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지. 그래서 신경 좀 쓰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봐봐, 6평을 대비하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라고, 시험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감정은 들고 가야 돼요. 평소처럼 보는 거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루틴 생각하면서 가는 뜻이죠. 알겠죠? 이 내용 하고 싶었어요. 알겠죠? 6평은 일단 평소대로 공부하시고 전날 전전날부터 슬슬 고민하시고 시험 보시고 나중에 제가 따위 가이드 한 번 더 찍어 드릴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반수생 가이드 필요하다고 해서 반수생 가이드 찍어 드릴 거예요. 반수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은 뭐 지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찍어 드릴 거예요. 6평 지나고 나서, 6평 시험지 나오고 나서. 알겠죠? 좋습니다. 6평 전에, 후에 어떻게 될지 가이드 드렸고요. 저희 이제 진짜 6평 가이드 혹은 진짜 이제 6평 이후 가이드는 나중에 찍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고생들 하셨고 저희 다음 가이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